안녕하세요. 헬미 스마트 센터입니다. 10분의 코치님들이 쓴 그렇게 서툰 말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 4장 6번째 글 이옥순 코치님이 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전문가다. 코칭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실행하도록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현신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할 때 코칭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차리게 한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들, 형제 자매, 직장 동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다.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한 마음, 짜증난 마음을 안고 살았다. 이제는 남에게 상하던 에너지를 나를 향해 쓴다. 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코칭을 통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지 않아서 좋다. 덜 외롭고 훨씬 단단해졌다. 말하기를 좋아했다. 듣는데 서툴렀다. 상대의 말은 온전히 듣기보다 내 말할 때만은 노렸다. 듣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을 불쑥 말했다. 운전을 처음 배우면 엑셀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덜컥 했다. 그렇게 내뱉은 말은 모두에게 당혹감을 주었다. 마치 깜빡이를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하듯 상대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후회가 많았다. 대화가 끝나면 늘 같은 질문이 남았다. 이 순간 꼭 이 말을 필요했을까? 타인에 대한 배려나 궁금증은 없었다. 내가 중심이지 않는 이야기는 의미 없었다. 그와 반대로 몸에서 말을 적게 한 날은 마음이 깔끔했지만 말을 많이 한 날은 텁텁함이 남았다. 말을 많이 할수록 다시는 만나지 않는 관계가 생겼다. 그럼에도 어디서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조목조목 따져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 이해시키려고 했다. 원하는 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기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이불 차기를 하며 괴로워했다. 상대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로웠다. 내 말에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줄 내 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세상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다. 나를 데리고 산 지 이미 1만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도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을 받고 MT다운 재능 검사를 하고 두뇌 검사와 명리학, 색채학, 팔체질, 건강관리와 음식표까지 찾아다녔다. 그렇게 나를 찾아 헤매다 코칭을 만났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전문가다.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려 애쓰는 나를 발견했다. 코칭을 생활화하고 싶었다. 경청, 공감, 인정과 칭찬을 건네며 질문과 피드백을 잘하고 싶었다. 그렇게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 말하는 습관도 바꾸고 싶었다. 간절하게 내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욕심은 없었다. 나를 더 잘 알아차리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있게 살고 싶었다. 이 감정이 결국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코칭을 배우며 집안 풍경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식탁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다. 빨래는 제때 정리되지 않는다.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반응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질러진 식탁을 보는 순간 화부터 냈다. 말은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난이었다. 왜 그렇게 해놨어? 말 속에는 가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쌓아둔 피로와 억울함이 몰려왔다.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원망하며 서운한 감정을 쏟아냈다. 코칭을 배우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어질러진 식탁은 보면서 먼저 묻는다. 왜 이랬을까? 얼마나 바빴을까? 이 상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질문들은 같이 사는 두 남자, 아들과 남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됐다. 즉각적인 화를 늦추고 한 걸음 물러서게 했다. 코칭은 대화를 예쁘게 만드는 기술도 상대를 설득하는 고급 화술도 아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던 나의 언어를 점검하게 만드는 훈련이 생활이다. 과거에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남편이 이해를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칭을 배우며 깨달았다. 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비난은 언제나 내가 바르다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은 원망을 바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디서 막혔을까? 그 차이는 작아도 현실에는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코칭은 허물을 들춰내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며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거울은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알아차리고 벗어날 용기를 갖게 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한다. 내 삶의 전문가다. 나의 전문가가 되어 강자 앞에 쫄지 않고 약자 앞에 강자가 되지 않게 알아차리라고 노력한다. 코칭을 배우기 전 한강에서 뺨을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하던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한강에서 뺨을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감정을 말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폭력으로 대갚겠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모른 채 비겁하게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억울했던 삶,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코칭으로 변화하는 면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코칭을 한다. 더 잘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가까운 가족에게 덜 상처를 주기 위해,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 의견을 덤덤히 말하기 위해 내 말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줄 내 편 한 사람을 간절히 찾던 내가 상대에게 미소하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기를 위해서